가까운 나무나 많은 다망한 시기예요. 12월달, 그죠? 이렇게 또 챙겨주시고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하고 강북이 어떤 경제적 차이가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만약에 그것이 강남과 강북의 결정적인 그 차이였다면 제가 이 의정부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에요. 정말 본질적인 차이는 의식 구조입니다. 의식의 차이가 굉장히 문제성이 있었어요. 생활 구조나 뭐 MBA 지수까지 학문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의식 개선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스피치 교육센터도 운영을 하고 또 뒤늦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비영리 사단법인을 이제 제가 창립을 하게 됐죠. 여기서는 일반인들을 가르치고 비영리 오늘 지금 주체가 된 한국 언어심리교육협회 사단법인은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오라는 곳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뜻이 있으시다면 이게 지금 세미나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굉장히 알리고 싶었어요. 무엇이 문제고 내가 아주 나약하고 부족한 제가 왜 이 지역에서 한국 언어심리교육협회라는 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창립을 해서 이 세상에 알리고자 이렇게 쓰고 있는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더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네트워크, 인맥, 또 기업, 개인 모두 같이 갑시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제가 이 스피치 교육센터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CEO들도 있고 뭐 법조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가장 명제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에요. 그 다음에 대화법.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선생님 저 청산뉴스 같이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자꾸 얘기하다 제가 어눌합니다. 말이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제가 늘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는 게 있어요. 잠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청산뉴스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여러분은 다 알다시피 물이 흐르듯이 끊이지 않고 술술술 얘기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합니다. 청산뉴스 같이 얘기해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도 이 시간 같이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말은 질로 안 될 때 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피치는 사실 살아보면 많은 말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의 표현력, 어떤 의사 전달, 이 핵심 포인트를 붙잡고 있다면 양쪽으로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청산뉴스라는 개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양쪽으로 쉽게 얘기하면 보여줄 수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 늘 이런 행사 하다 보면 세미나 하다 보면 시간의 제약이 심해요. 저희 제자들 또 인사 말씀들 이렇게 소개하다 보면 그들에게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줄일 게 없어. 그러니까 결국 제 세미나 본질을 줄여야 돼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시계를 보면서 지금 하는 거죠. 늘 결론이 중요해요. 늘 핵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결론 마지막에 또 정리해드리겠지만 많은 것들을 저랑 나누고 또 마음에 담아가길 원하지만 언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정성숙이란 그 선생이 언어심리, 그냥 언어협회도 아니고 심리협회도 아니고 왜 언어심리협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인생을 걸고 올인하고 있는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might seem crazy what I'm about to say. Sunshine, she's here, you can take a break. I'm a hot air balloon that could go to space. With the air, like I don't care, baby, by the way.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a room with
happens to you, don't waste your time. Here's why I say, 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a room without a roof. 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happiness is the truth.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know what happiness is to you. Clap along if you feel like that's what you want to do.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a room without a roof.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happiness is the truth.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know what happiness is to you. He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that's what you want to do. Come on. 저희 그 무대 감독께서 멋있게 잘 꾸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전문가들이시다. 언어는 품격이어야 되기 때문에 언어는 품격이라고 명제를 정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그렇죠. 제가 이제 오늘 명제를 이것이 명품 스피치다라고 정했지만 여러분들 특히 뭐 여성분이겠습니까? 남성들도 명품 좋아하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하실 분 있습니까? 사고 나니까 명품이야? 아니잖아. 명품 좋아하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브랜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명품은 걸쳤어. 그런데 사람이 안 따라가네. 이런 언밸런스 굉장히 어색하고 오히려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명품, 내가 브랜드야. 내가 사람이 괜찮아.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걸치는 이미지로. 그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죠. 제가 가끔 이제 야한 얘기는 아니에요. 의상도 인격이다. 저는 이제 제 가르치는 영역 중에서 이미지 메이킹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부터 선거 때는 오늘은 제가 의식 좀 일부러 이제 저희 의논을 하고 정치인들을 안 불렀어요. 지난번에는 그 정치인들을 불렀더니 조금 이제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 그냥 순수하게 정말 가슴으로 나를 축하해주고 같이 느낄 수 있는 분을 초대해보자. 이렇게 결정하고 진행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치인들 선거 때 오시면 이미지 메이킹 코디를 해드려요. 그러면 이마 가린 분은 머리를 이렇게 내놓으세요. 그리고 와이셔츠 넥타이는 어떻게 하세요? 눈빛은 어떻게 하세요? 또 맨투맨 할 때 언어는 어떻게 하세요? 다 해드리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문질. 여기 이제 보시면 본질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심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심리예요. 저는 이제 박사 전공은 상담 심리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제가 또 책을 사실, 쓴 게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몇 년에 걸쳐서 그것을 쓰면서도 결국 집중되는 것은 심리더라고요. 청산일수 같이 말하고 싶어요. 대중연설을 잘하고 싶어요. 대화법에서 설득 스피치를 잘하고 싶어요. 이게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인격은 어디 갔죠? 언어는 기술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사자가 붙어버려요. 결국 이 말소리라는 것은 내 인격의 드러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1년 동안 기술적으로 스피치를 배웠다 합시다. 제가 운영하는 게 스피치 교육센터입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면 인성에 집중이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술로 배워서 1년 배웠습니까? 1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어떤 교육이든지 마찬가지예요. 1년 배워서 1년 유지되자고 배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배우면 평생 유지되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일반인들은, 그리고 특히 저도 한국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 빨리빨리. 근데 빨리빨리에 뭐가 있죠? 전 이제 칠판을 못 써야 되는데 칠판이 없어. 말로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빨리빨리 이면에 뭐가 있어요? 대충대충이라는 게 있어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런 부끄러운 사건들이 우리 한국인의 그 기질 때문에 일어났다는 건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다른 나라 가까운 나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 시간에 가끔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감정적으로 괘씸해. 개인 1대1도 또 국가 간에도 우리한테 해코지했지 나쁜 나라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겨먹어야 되잖아. 이기려면 감성으로 접근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유 세상은 살벌해 너무 경쟁사회야. 나는 그런 경쟁 모드에서 빠질래. 아니요. 저는 그 경쟁 코드를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살벌한 거 싫어. 그건 패자의 편이에요. 아니에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경쟁 코드를 우리가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열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저희 제자들도 있고 다 평생교육생들도 이제 저희 많은데 제가 얘기할 때 제 인생에 실패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제가 대단해서 실패가 없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시도합니다. 성공하면 다행이죠. 근데 인생을 그렇게 녹록하게 보시면 안 되죠. 물릴 필요도 없지만 인생을 녹록하게 봐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번 해서 안 돼. 그럼 이제 좀 열정 있고 거기 있는 분들은 2번, 그 다음 뭐 3번 정도 해요. 그러다 안 되면 3, 4번이라는 게 있잖아. 3, 4번 하다 안 되면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실패했다 그래요. 저는 좀 달라요. 저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뛰어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저는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끝장을 보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해서 안 됐습니까? 그냥 살아있는 한 가면 돼요. 1년 작정을 하죠. 인간의 머리를 1년 작정합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까? 2년 갑니다. 3년 갑니다. 될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은 있고 훈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 어렸을 때 저도 비전이 있고 저는 지금도 있어요. 친구들 말 맞다나 너는 그 나이에 맨날 일을 저지르니 우리는 일을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사는데 너는 계속 저질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난 죽을 때까지 일 벌리다가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열정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들보다 제가 나이가 꽤 있거든요. 훨씬 젊게 살아요. 그것은 내 안에 파워풀한 비전,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했던 지금 이 나이 제 모습보다 저는 사실 훨씬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추구했던 제 인생이 있죠.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이 썩 잘 가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 제 가슴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머리로 생각한 것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가슴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십니까? 머리로 추구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나서 좌절하는 분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요즘 우울증이다 어쩌다 뭐 자살 사건도 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라고요. 노숙자가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노숙자분들은 아사나 동사하시지 자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칙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칭하는 쪽도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왜 돈을 주고 갈까? 왜 성공을 주고 허무해야 할까? 허무하면 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는 머리로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가 치유가 되고 개선이 돼야 건강한 스피치가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달변이 되고 싶다라는 말은 이 시간으로 적어두시고 절대 달변을 원하지 마세요. 달변은 위험해요. 그렇다고 어느하기 좋은 건 아니야. 그냥 퀄리티에 핵심에 핵심 단어. 한국은 사실 언어 영역에선 수다문화거든요. 안 돼요. 대화를 우리가 퀄리티 있는 대화를 원한다면 그건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가슴이에요. 그 가슴은 뭡니까? 심리예요. 그래서 저희 교육생들 중에서는 실제로 그 우울증을 안고 온 친구들, 지금 같이 한 친구들, 우리 제자들 중에서도 꽤 있어요. 근데 이들이 왜 안 나갔을까? 저희 들어오면 잘 안 나가거든요. 그 부담스러운 그 교육비를 내면서 왜 안 나갈까? 인생이 1번이 되면 사람은 투자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이 길을 가는데 제 모든 것을 걸었거든요. 왜? 제 인생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이 있습니까? 비전이 뭡니까? 많은 분들은 목표를 비전으로 착각해요. 목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나는
고등학생 좋은 대학 가고 싶어. 좋은 대학생 좋은 직장 가고 싶어. 또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더 연봉을 더 많이 주는 곳에 오기려고 하죠. 그게 본인들의 꿈이라고 와서 얘기를 하고 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목표라는 거죠. 그 꼭지점에 제가 꼭 당부하는 게 있죠. 저 관리해주는 회사가 저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 담당하는 자, 그 스마트폰에 왜 그 카톡 대문글이 다 뜨잖아요. 500억 모으기라는 대문글을 봤어요. 제가 실제로 그 회사를 끊어버렸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 비전 꼭지점에 물질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비전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필요 조건들이 물질이고 학벌이고 환경이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게 정리가 돼야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데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하루하루 머리로 그냥 영리하게 전혀 인생의 하루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건 심리라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나타나는 언어가 어떻게 돼요? 가볍게 씁니까? 물론 이제 농담이나 유머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핵심적인 스피치를 나눌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스피치, 대화, 대중연설을 할 때 그런 퀄리티가 느껴진다는 거죠. 명품이 어쩌고, 학벌이 어쩌고. 제가 꼭 강조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지식은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존경은 무엇에 대해서 존경합니까? 지식이 아니요, 가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생들 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2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봉사활동을 나가서 가르쳤던 어르신 한글 교실이 있어요. 거기서 한글 교실이니까 글자를 모르시는 분이겠죠. 그 어르신, 70이 넘은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분의 인격에 제가 감동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 가끔 이그제플을 얘기할 때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전 떠올라요. 하나하나 얘기하면 너무 길지만 그 인격에 대해서 그 가슴으로 전해지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를 신뢰하고 그를 존경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설득 스피치를 배우러 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설득 심리를 먼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강의도 설득 스피치예요. 모든 것의 목적은 결국은 설득 스피치예요. 왜? 강의나 대화나 영어 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결국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받아들이게 해야 되잖아요. 대상이. 그러면 설득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설득의 마지막엔 행동화까지가 이루어져야지 설득이라고 보잖아요. 그것은 신뢰가 되지 않고 어떤 기술적으로 접근합니까? 아까 저도 얘기한 것처럼 청산유수, 달변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제가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인격화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도 나름 한 인격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 물론 이제 그 코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살아보면 저도 여러 공동체 소속이 돼 있어요.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좀 더 코드가 맞아 떨어지는 공동체가 있고요. 왠지 이질감이 있어. 그쪽 사람들도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나도 조금 힘드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본질은 다 통해요. 어떤 관계성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가슴으로 접근한다면 인간은 영물이거든요. 반드시 이게 전달이 돼요.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서두르는 데서 모든 폐단이 오기 때문에 성숙해지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난 좀 성숙한 인격이 되고 싶어 라고 원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분별이 돼야 돼요. 오직하면 제가 카톡글이 차별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라는 것을 한 몇 달 동안 넣어놓은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야? 미숙하거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상처는 투사가 되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이제 조금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말이 뾰족뾰족해요. 거기에 일단 분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 반응하지 말고 수용하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반응하면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니까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걸 주게 되거든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게 된다고요. 내 안에 상처가 있어. 내가 아파. 이 아픔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대편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때? 행복해? 아니죠. 아프지. 같이 아파죠. 가장 미숙한 사람이 직사적 화법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나는 아직 아주 솔직해. 그러나 뒤끝은 없어. 상대는 뒤끝이 많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예요. 어느 집에 갔어요. 그런데 맛이 없어. 짜. 왜 이렇게 국이 짜? 너무 맛없다. 너 솜씨가 안 들었네. 결혼한 지 몇 년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온 길에 이제 그럽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정성이 있는데 어떻게 면조네. 그랬더니, 선생님 아니에요. 제가 쿨한 거 다 알아요. 뒤끝이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들은 사람은 어떻게? 뒤끝이 많요. 그래서 남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언어는 배려 언어예요. 상대편 마음을, 상대편 가슴을 느끼면서 얘기하면 절대 직설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so cool. 아유, 쿨해. 아유, 뭐, 깔끔해. 아니 되는 거지, 사실은. 이걸 조금 재정립 하시기 바랍니다. 직설적이야. 좀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자,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돼 있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성숙해지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비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겸손하나 비굴치 말고 당당하나 교만치 말자. 이게 저희도 화두거리로 많이 얘기해요. 그게 잘 분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비굴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 앞에 있는 그가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 가운데 소통을 하실 때 그의 마음을, 그의 가슴을 느끼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좀 더 성숙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나는 아주 솔직해. 그러나 뒤끝은 없어. 이런 말은 안 쓰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 지금 아멘이라 하셨나요? CTS 우리 여러분. 자, 말의 신비한 힘이 있어요. 말과 건강은 아주 밀접하다. 여기는 이제 양파를 키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긍정, 부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양파를 대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 또 저쪽에는 뭐 굉장히 너 미워, 더 심한 얘기 했겠죠. 그런 실험도 있잖아요. 유튜브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물에다 대고 사랑해, 너무 아름답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또 한쪽에 XX 막 얘기를 했어. 냉동을 시켜서 그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봤대요. 사랑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얼린 그 얼음은 굉장히 몽글몽글 동그랗게 예쁘게 결정이 됐고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한 그 얼음은 어떻게 됐어? 확 빼쭉빼쭉하게 결정체가 났더래요. 미물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랴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전에 그 칭찬 모두 춤추게 고래고래 사람도 춤은 안 추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긍정 마인드로 대하고 긍정적인 스피치를 할 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과 건강은 아주 밀접한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교육하다 보면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제가 과연 될까요? 라고 캐쇼 마크를 붙여요. 그러면 제가 꼭 그거는 짚고 넘어갑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 의외로 그냥 대답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될까요? 하면 될까요? 안 돼요. 된다 해도 최선을 다해요. 올인을 해야. 그래야 되는 마당에 될까? 그런데 뭐가 돼?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셔야죠. 요것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긍정적 고민 그러면 싫어요. 긍정적 고민이 연구라는 얘기예요.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이 맞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인생 걸고 가보세요. 저는 올인, 인생을 건다 그런 마인드는 그런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남에 대한 자존감도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러지처럼 여기고 내까지 이루고 앉았는데 무슨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자존감이 높아지셔야 돼요. 품격을 보여주는 언어. 한국은 언어 예절에 있어서 동방이 주국이 아니다. 저는 이거 페이스북에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욕을 먹을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말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동방예의지국이래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무례해요. 특히 대화할 때 말을 끊죠. 아, 그게 아니고 내 말 들어봐. 이런 거 많아요. 또 10년 토론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군 아니면 적이야. 토론 토의라는 것이 뭐 많이 아시겠지만 서로 그 의견을 절충해서 제일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내 의견하고 안 맞으면 적이야. 그래서 막 내리치고 막 사회자가 사회 보는 게 아니라 싸움 뜯어말리다가 불리다가 아 잠깐만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잠깐만요 말을 안 끝나는 거야. 계속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게 개인적으로는 언쟁이지만 국가 간에 서로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전쟁이잖아요. 어떤 수용의 마인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대방 말 도중에 가로치기, 이거는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본인이 당하면 불쾌해. 그런데 본인은 모르고 그 짓을 많이 해요. 그 짓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피드백, 저는 지적이란 말은 잘 안 해요. 그 단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어떻게 감히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절대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남이 얘기할 때 넉적다리를 꼬집어가면서라도 경청하는 훈련이 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혼자 얘기를 많이 해? 그 사람하고 앞으로 좀 대화를 삼가하면 돼요. 적어도 같은 수준에서 말을 가르치고 그만 말해, 가만히 있어봐, 이런 신뢰를 쌍방간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에 가니까 식당에서 절대 대화도 안 돼. 목소리가 너무 일단 커요. 옆 테이블을 의식하지 않고 각자 자기 큰 목소리로 대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보다 내가 커야 돼. 또 앞 사람보다 내가 커야 돼.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서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 톤을 좀 낮춰보시면 어떨까. 전철을 제가 가끔 타요. 그러면 이렇게 저는 이제 자고 싶을 때 사실 가끔 타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강화문을 갈 일이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때다 좀 자면서 가보자 하고 이제 타요. 근데 깜짝 놀라 잘 수가 없어요. 잡상인 또 한 가지는 뭐 앞에 옆에 분들이 얼마나 핸드폰을 오면 완전히 놀라요. 여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받는 사람은 안 놀래나 몰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저것들이 이런 그 일본 문화를 보면 저는 몇 가지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동 모드로 하지만 그나마 내려서 받고 그러한 것들이 그 성숙된 모습을 우리가 욕하기 전에 그냥 지적할 건 하고요. 독도가 왜 일본 거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얘기하려면 우리의 성숙된 마인드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사과도 저절로 찾아와서 한다니까. 아무리 위안부 사과라고 소리쳐봐도 안 오잖아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다 와서 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국가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면 개인적으로 감정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정으로 접근하면 절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한국 사람들이 입만 뻥긋 하잖아요. 이렇게 대답도 하시고 세미나가 사실 주고받는 건데 막 혼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낮춰주시면 이 교육의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언어 대응, 대화하다 보면 이게 싸움질인지 대화인지 막 모를 때가 있어요. 막 의견이 상대편하고 이제 본인 의견하고 다르면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얼굴이 빨개지고 귓볼이 빨개지고 말이 떨리고 아까 말씀드린 심야 초록도 보면 내리치고 물을 마실 때 부들부들 떨어요. 이게 긴장돼서 떨면 기억기나 하지. 분해서 막 떠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정치가거나 학자거나. 그런데 왜 그 모습은 그렇게 미숙하다고 느껴질까? 이게 문화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가방끈으로 되지 않아요. 여기 뭐 사업가도 있고 뭐 교수님도 있고 다방면에 다 CEO, 오너들도 계시지만 어떤 것을 자꾸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식은 지식의 영역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리의 인격의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발음, 변화 있는 음성, 장단고적, 강약 광고.
자연스러운 음성 할 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우리가 뉴스 보면,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대화할 때, 승 대표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어색해. 뭐 안 일어났는데.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냥, 대표님 오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따 맛있게 먹자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편해요. 그런데 이제 사회에 볼 때는, 우리 이제 윤광범 사회자도, 목소리가 좋지만, 조금, 목소리를 저희가 사회자 멘트라 그래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은, 평상시랑 대화가 달라요? 그게 뉴스 데스크 아나운서 포럼인 거예요. 똑같진 않아요.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까지 하진 않아요. 그러나 약간 이제 음색을 변화시키죠. 그것을 이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목소리가 그때그때 변하시니까 그게 전문가인걸요. 그러나 여러분들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평상시에 어떻게 하십니까? 의식적으로 막 목젖을 쫙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제 막 닭살이 돋고 왠지 싫어지고 이런 거부감이 나타나죠. 평상시는 이 복식호흡이라고 이제 저희들 훈련시키는 게 있는데 이 배에서 나오는 풍부한 발성법으로 그리고 정확한 발음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면 아까 우리 김도영 씨라고 있어요. 발표하신 분 중에서 그 친구는 굉장히 허스키 보이스였어요. 일부러 세웠어요. 제가 시도 이런 사람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보여드리려고 제가 저 친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음색은 타고나요. 발성과 발음은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음색은 타고나거든요. 그런데 그 음색이 발음이 훈련이 되면 가장 타고난 음색 중에서 가장 좋은 음색이 나옵니다. 이거는 기술이에요. 100%. 요런 데 기술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음성이라는 것은 평상시 대화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 교육은 또 콘텐츠가 다릅니다. 교육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발음, 명확한 발음은 저는 언어의 90%가 발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성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하고 달라요.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반드시 교육받으셔야 돼요. 이게 평상시 몰라. 저희 교재 맨 앞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될까? 될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아유, 이렇게 해도 내가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다라면 동물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인 세계를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퀄리티를 죽을 때까지 부단히 업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 언어의 9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내 발음이 어떤지 자신은 몰라. 고만고만한 수준에서는 절대 피드백을 받지 마세요. 단 이만하면 괜찮지 하는데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 녹음을 하거든요. 저희 교육은. 들어보고 이제 다들 깜짝 놀래요. 내 앞에 있었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더 크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발성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있고 배에서 나오니까 목에서 나오면 아무리 소리 질러도 따갑기만 하지 음폭은 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것을 좀 훈련받으시면 훨씬 퀄리티는 언어 구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전국에서 1등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1등 하다 보니까 본사에서 나와서 자꾸 성공 사례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본사가 이제 미국이래. 그래서 어디죠? 일산 어디 거기 1,100명 앞에서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자꾸 한 달에 뭐 2번인가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영업은 1등인데 발표에 눌려가고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놔야 되겠다. 다리 힘이 풀린대. 그리고 막 브라우스가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게 자기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발표를 하겠어요? 아주 고문이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내려놓으려고 그랬던 찰나에 너무 억울한 거죠. 남들도 힘들어하는 그 영업을 내가 1등인데 내가 이 발표 때문에 못한다, 내려놓는다,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입소문, 저는 이제 입소문으로 많이 찾아오세요. 어떤 홍보를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좀 제가 미령과라 보기보다 이벤트를 한다, 홍보를 한다 해본 적이 없어요. 입소문을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 어느 날 그러세요. 한 4번째니까 그것도 참 서두르는 거잖아요. 4번째. 선생님 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했길래 해도 안 되십니까? 20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좀 아프게 한번 딱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픈 얘기를 했어요. 누구누구씨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죠? 그렇대. 어떻게 하셨어? 뭘 어떻게 알아? 20번 한 게 왜 해도해도라는 그 개념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 99번 10단위까지는 해도해도란 말을 하지 마라. 적어도 전문가도 아닌 것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100번도 안 하고 해도해도라는 것은 그게 교만이 아닌가. 그건 교만한 생각이다. 최선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얘기 많이 해요. 최선이라는 것은 내 노력에 내 스스로 감동받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노력에 감동해 본 적이 있냐 했더니 그러면 제가 무슨 시간이에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면 하게 돼 있어요. 나는 바빠요. 다음 주에 저희 교육 현장 동영상에도 있어요. 3번 정도 미움받으면 끊어버리라고. 왜 그렇게 교육하는가? 저 다음 주에 죄송해요. 시간이 없네요. 성의할 게 있어요. 네, 거짓말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쁘다는 것은 그 바쁜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 바쁜 이유 중에 내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3번까지는 이해해줘야 돼요. 근데 그 이상 계속 되풀이래? 그럼 그냥 정리 들어가도 돼요. 그게 일종의 자존감이거든요. 계속 밀려고 살아? 그게 마음씨 넓어요?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마음씨가 정말 넓은 건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자존감이 낮은 건지 이게 이제 분별이 되고 구별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간 감정의 본질을 파악하라. 아까 그 토론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A라는 뭔가 있어요. 그 A라는 사람만 보면 자꾸 내가 기분이 나빠져. 기분은 감정이잖아요. 그죠? 느낌이 안 좋아. 뭐 이렇게. 그거 다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감정은 생각의 반응일 뿐이에요. 내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면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본질이 뭐라고요? 생각이라고요. 생각.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으면 좋은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면 이 감정 컨트롤, 밑에는 분명히 써있어요. 감정과 표현 컨트롤 이래서 또 저희 교재 보면 희노애락 이래서 감정 컨트롤도 있지만 그 선제 조건이 생각의 구조 정리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진행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감정이 나타나는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감정과 표현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는 2번과 좀 맞물려지는 부분인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A라는 사람이 좋지 않다고 생각될 때 느껴질 때는 생각을 분석하시고 또 좋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생각이 들 때는 왜 그런가 한번 짚어보세요. 이게 이기적인 내 욕심에 의해서 대상을 싫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에게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여기서 꼭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진리는 머리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10명 중에서 9명이 맞다고 해서 그 사건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그 교회에서 제 교회 제자도 왔는데 그 성경을 또 가르치는 교회에서도 선생이에요. 오나가나.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시대의 왕따였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혼자 되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성장 과정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워낙 늦둥이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해서 혼자 많이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잘 놀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또 붙더라고요. 와요. 붙들어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으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결코 혼자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죠. 이거냐 저거냐. 전 인생을 이분법으로 봅니다. 현상과 본질이라고 얘기하듯이 여러 가지 이분법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데 9명이 맞다 그럴 때 그거를 요새 무슨 선전, 무슨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당당히 확신이 있으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광고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나의 퀄리티예요. 자기 확신이에요. 그랬을 때 그 누군가 거기서 정말 똑똑하고 정확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 안 놓을걸요. 다 초록은 동색이야. 정확한 사람이 정확한 사람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몰라라는 사람은 좀 놔도 괜찮아. 어떻게 이 세상 사람하고 다 좋게 지내려고 그러십니까? 인생이 피곤해져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인생에도 퀄리티가 있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그건 어떤 지식과 학벌과 물질이 아니에요. 가슴과 인격입니다. 그래서 나의 진실이, 나의 확신이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어휘구사 목소리 구성에서 호흡, 발성, 발음이라는 그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교육생분 중에서 브라우스가 막 떨리는 게 보는 게 너무 고통이다 얘기했어요. 자, 뭐가? 브라우스, 이 가슴이 떨린다는 것은 가장 사람이 긴장이 되면 제가 이게 안 좋으면 여기 나갈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서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강의할 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괜찮아요. 지금 뭐. 그런데 우리가 가슴이 잠깐 갖고 와보세요. 네네. 이 가슴이 떨린다는 것은 호흡이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장할 때 뭐가 제일 힘드냐면 호흡이 제일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지장이 받다 보면 전혀 다른 뜻이 돼요. 한국말은 띄어읽기를 어디서 띄어읽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보실까요? 여기 이제 보시면 한 문장만 제가 올려놨잖아요. 그 새끼 양을 잘 키워야 될 텐데, 그 새끼 양을 잘 키워야 될 텐데, 할 텐데. 전혀 뭐 글씨 하나, 토 하나 안 바꿔요. 근데 어디서 띄어있냐에 따라서 그 새끼, 욕했어. 그 새끼 양을 잘 키워야 할 텐데. 그 다음에 그 새끼 양을 잘 키워야 할 텐데. 전혀 다른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하실 때일수록 이 띄어읽기에 유념하셔서 얘기를 하면 긴장은 좋아요. 떠는 게 문제지. 제가 아까 5년차라고 그랬잖아요. 강사들 5년차 되면 아주 시간만 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러 교육하는데 이 짓을 하죠. 이거 아주 시간만 떨어요. 왜냐면 심리적으로 나 여유 있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희는 오히려 다 이렇게 다소곳이 잡아요. 정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할 때 내가 뭔가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내가 떨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라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긴장하는 게 예의예요, 때로는. 제가 자존감 교육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나가 아니라 그대거든요. 내 앞에 있는 그를 나보다 존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교만함이 부지불식간에 아주 나타납니다. 모습은 다소곳해. 그거 잘 보세요. 다소곳하고 예의 바르고 말 공손하게 하고 그게 겸손일까요? 아니에요. 이런 것이 분별이 될 때 실수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성은 이제 뭐 길게 설명할 건 없어요. 복식호흡이라 해서 이거는 제가 이 교육할 때 쫄티 입고 나갑니다. 날씬하게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배 움직이는 걸 보여줘야 돼요, 교육생들한테. 그래서 쫙 붙는 옷 입고 마주서서 배 이제 복식호흡법을 같이 하죠. 그렇게 하면 목으로 하면 우리가 강의를 저같이 계속 하는 사람들은 결단 나요. 저는 오전 되면 가랑기 내도 쉰 적은 없어요. 그게 복식호흡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목에서 다 발산이 되잖아요. 그럼 하루 몇 시간만 해도 갈라져요. 가는 음성이 나온다는 거를 갈린다 그러거든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갈리는 음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복식호흡을 하면 그냥 통로 역할만 하는 거죠. 이 목은, 성대가. 굉장히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배우셔야 되고요. 발음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별 지장을 못 느끼십니까? 고만고만해서 그래요. 이게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특히 성격 급한 분들은 씹히는 말을 말리는 발음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럼 본인은 시큰 얘기하는데 상대편이 긴가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밑들을 미친다는 건 이제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대는 또 그 얘기를 안 해줘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걸 다 피드백을 해주게 되는 거죠. 넘어가시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피치 교육을 받으러 오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청산 뉴스가 어쩌다, 달변이 되고 싶다, 설득 스피치를 잘하고 싶다. 그런데 저희는 오면, 우리 제자들, 교육생들은 다 알겠지만, 경청훈련부터 들어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훈련 안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남이 얘기할 때 먼 산 쳐다봅니다. 상당히 기분 좋지 않아. 저는 태생적이지만 그게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눈을 보는 훈련을 가르치거든요. 아이 컨택 다음엔 시선 처리법, 이렇게 순서가 이제 쭉 진행되는데, 아이 컨택은 미간, 인중,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눈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오래 보면 의식적으로, 후천적으로 교육받아서 보면 부담을 느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왜 눈을 쳐다보는데 편하지? 왜 나는 그게 의식이 안 되지?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전 사람들을 봐요. 저를 뭐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유는 얘기 들을 때 그분의 마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눈에 거꾸를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게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의 살아오면서 깨달은 그 경험이고, 이것이 이제 저의 노하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존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육생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면접 교육 들어갈 때 조금 달라져. 계속 보면 정말 괘씸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내려줬다 들어라. 근데 그렇게 될 때 존경한다는 그 눈빛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제 또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성에서 우리가 대화가 중요한 것은 관계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관계성에서는 여기는 이제 대화의 일반 원칙이라고 했지만 관계성에선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나보다 우리라는 어법을 사용하라. 난 짜장면, 넌 짬뽕 이게 아니라 우리 뭐 먹을까? 우리 가자, 우리 하자. 야, 우리 그랬지 않냐? 계속 우리라는 말을 정말 써보세요.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가까워져. 그래서 제가 우하기행우 저희 친구들이 있지만 우하기행우 이거 제가 지었거든요. 우리는 하나, 기쁘고 행복한 우리, 뭐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죠. 같은 배를 타고 간다. 이게 굉장히 친밀감을 도와주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다른 점보다는 공통점을 부각시켜라. 공감대 형성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수다 문화라고 그랬어요. 그럼 수다와 대화의 그 분기점을 아셔야 돼요. 뭐는 수다고 뭐는 대화다? 시간? 보통 여지껏 여러분들은 오래 얘기하면 정말 수다스러워. 짧게 얘기하면 참 간결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요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소통할 때 주제, 즉 얘기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으면 1시간을 얘기해도 대화예요. 10분을 얘기해도 어떤 목적이 없습니까? 주제가 없습니까? 그럼 수다야. 요걸 분별하셔서 들으면 내가 나부터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다를 떨고 있는지 분별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세요. 네, 저희 교육의 핵심이 자존감이에요. 사람이 모든 범죄자들을 상담하고 교육하면요. 여기 그 의정부 교도소 교감님도 와 계시지만 제가 이제 그 교도소 인성교육을 들어가거든요. 모든 문제의 범죄자들은요. 결핍에서입니다. 사랑은 넘치도록 줘도 괜찮아요. 사랑을 많이 줘서 버르장머리 없다고요? 버르장머리 고치는 데는 6개월이 안 걸려. 결핍에서 오는 문제는 몇 년이 걸려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넘치게 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거 좀 가정교육 들어가면 딱 좋지. 그런데 결핍과 과잉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사랑에 대해서만은 저는 과잉 쪽을 택하라 그래요. 저의 그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의 어떤 버려졌다고 느껴졌던 그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제가 다시 살아남아야 되겠다. 잘 살자. 하늘을 그을 거야.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런 확신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자존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 중에 반드시 저 자존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꼭 높여주고 말아요. 저 만나서 자존감 안 높아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저는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존감을 안 높여주면 전 못 참아요. 왜냐면 제가 그걸 너무 뼈저리게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존감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바꿀모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 배고파 죽겠어. 빨리 돈 벌어서 갈비 먹어야지. 근데 자존감이 낮잖아. 아유,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아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연민에 걸려요. 순서가.
자기연민에 걸리면 우울증에 걸릴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우울증의 마지막이 뭐예요? 자살이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작이 자존감이기 때문에 자존감만 꽉 붙잡고 있으면 뭘 해도 잘 살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울증이 이렇게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 때문에 뭐가 자기연민에 걸려. 그래서 이걸 방치하면 안 돼요. 제일 답답한 게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라는 얘기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간 지나서 뭐가 해결돼요? 삶 가운데 그런 영역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본질적인 개선을 원한다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 결코 없어요. 치유를 원하십니까? 개선을 원하십니까? 전문가 찾으세요. 그것이 가장 정확한 길이라고 봅니다. 언어는 품격이다. 다시 이제 또 얘기합니다. 인생의 품격을 높여라. 여러분들이 저는 뭐 좀 축복받은 그 입장이라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그런 건 모르지만 어머니의 그런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정신적인 바닥을 쳐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류는 다 달라요. 고통의 각자 살아온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닥을 친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제가 상담사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니면 과거 아니면 미래에도 인생에는 고통이 있어요. 제가 이틀 전인가요? 여기 그 교육생이 왔나? 점을 보러 혼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한다고 머뭇머뭇해서 제가 꺼내서 얘기하든가 아니면 꺼내서 말든가 그랬더니 얘기를 좀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친구가 하도 가자고 정보가 그게 이제 반응 효과라고 그런 게 있지만 아유 올해 죽을 수가 있네 뭐 무슨 수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어차피 희노애락에 번갈아 가면서 오는 거예요. 죽을 수는 지금 당장 조금 있다가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생사화복 좋고 나쁜 것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미래 하나 알고 싶으세요? 미래 알면 사는 재미가 있을까? 미지세의 재미,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살 맛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그런 거 행여나 나이 드신 분들 뭐 점 좋아하십니까? 쓸데없는 행동이야. 그런 거 안 하시고 그냥 미지에 대해서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만들어 가세요. 뭐 내 인생을 남에게 맡겨요. 그건 정말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인생의 품격을 높이려는데 뭘 해서 높인다고? 지식도 아니야, 환경도 아니야, 물질도 아니야, 나의 인격. 그 인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서로 이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인격 수준만큼 언어가 나가죠. 또 언어를 그렇다면 내 인격을 아직 가늠이 안 돼. 그럼 언어 훈련 받으세요. 싫어 이러면 정말 싫어져.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거야. 하고 말어. 돼요. 인간은 영물이라니까요. 할 수 있어요. 괜찮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지 마세요.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존재예요. 이게 이제 한 컨텐츠만 가지고도 깊이 들어가면 몇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재의식에는 우리 무한대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식 가는 것도 있겠지. 그런데 결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주는 거라고 표현을 하죠. 그 잠재 능력이 있는 것을 의식 세계로 끌어들이는 거다. 이미 있는 거다. 내가 준 게 아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끄집어내서 흔들어서 정리해주는 거다. 이것이 이 교육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명품 스피치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이 명품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적어도 저를 만나보는 이 시간 저와 함께한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의 삶이 여지껏 살아온 인생과 변화돼야 돼요. 이 중에 똑같은 선생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각자 받아들이는 반응은 다릅니다. 네, 여러분의 인격과 수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중에 단 한 분, 그 누구, 그 한 사람의 결정적인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된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보람되고 귀한 시간이 되는 거죠. 이게 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